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좀 어렵네요.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냐면은 지금 뭐 조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뭐가 뭔가 하여튼 찝찝합니다. 요거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인데 여기서 이런 하락이 있었지요. 뭐 이 하락이 거의 뭐 급락인데, 이런 급락이 있었고 꼬리 달고 급등을 했습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이격과대가 벌어졌고 급등을 했으니까 요 21선 정도는 한번 저항받고 재차 쉽게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일, 그러니까 20주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급락을 하고 요런 패턴을 보일 때 또 급등을 하는데, 또 20주선에 닿지도 못하고 내렸습니다. 닿지도 못하고 내리면서 요게 만약에 이제 일봉이라 그러면은 요 캔들이 하락 정확형이죠. 이러면은 좀 강한 하락이 일어나야 되는데 강한 하락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CCI 상으로 볼 때 매수 신호가 주봉상에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도 요 바닥권에서는 뭐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이걸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요 꼭대기에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반등받고 내려왔다가 반등받고, 뭐 요 반등을 갖다 A, B, C로 받고 내려오던, 아니면 조정을 내려오던 요걸 깨고 내려오는 최소한 쌍바닥을 치는 정도는 내려올 거다 하고 보고 있는데, 제일 이제 싫어하는 패턴, 수렴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A, B, C, D, 아니면 1, 2, 3, 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래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조정의 패턴에서 이게 위로 갈란지 밑으로 갈란지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조정이 조금 더 갈란지 싶기도 하고 위로 좀 더 갔다가 밑으로 내려올란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일봉상에서는 지금 또 여기 하락 신호가 나왔지요. CCI 상에서 하락 신호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크게 의미는 뭐 둘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요 앞에 하락 신호에서 바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요 상승 신호 나와가지고도 얼마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21선 위에서 일봉은 공방은 하고 있는데 이 좀 약합니다. 볼면도 상당도 올라가지 못하고 60일선도 건들지 못하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지금 5일선, 21선을 다 뚫고 내려왔고, 해외 정시로 보게 되면은 그 미국 주식이 뭐 금요일 날 다 올랐습니다. 뻘겋지요. 다 올랐고, 주봉으로 볼 때 요 전고점을 갖다가 못 뚫거나 요 21선을 못 뚫은 국가가 거의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 국가를 갖다가, 그런 정시를 못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는가 하면은 해외 차트로 보니까, 해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자, 다우를 볼 때 어쨌거나 주봉으로 볼 때 역사적인 고점으로 올라가 있지요. 그러고 뭐 21선도 물론 다 올라가 있고,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S&P 500도 마찬가지 역사적인 고점. 나스닥 종합은 역사적인 고점은 아니지만은 요 전고점은 뚫었고 역사 요 21선도 뚫고 위로 올라가 있지요. 20주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제일 유사한데 뭐 많이 빠졌고 요 전고점은 뚫었지만은 요 21선 그러니까 20주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20주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 20주선을 뚫었다가 재차 밀렸다가 재차 뚫고 이제 위로 더 가려고 그 공방을 하는 중인 같이 보입니다. 미국 주식은 뭐 요렇게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요렇고 유럽을 보게 되면은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고점을 이격과대가 벌어졌고 20주선을 뚫었고 20주선 위에 있지요. 영국이 뭐 금요일 마이너스인데 뭐 그래도 20주선 위에 있지요.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20주선 이격과대가 벌어졌고 20주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돌파도 했고 밀렸지만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주선 공방은 최소한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러시아는 이게 6월달 거니까 빼고 이탈리아도 20주선 위에 있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공방이라도 하고 있지요. 라트비아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잘 모르고 그냥 뺍시다. 스위스도 20주선 위에 있고 스웨덴도 20주선 위에 있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뭐 대체적으로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이격과대가 벌어졌다가 20주선 위로 올라갔다가 공방은 최소한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가는 20주선을 저항을 받는 정도고 뭐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인데 주봉으로 볼 때 여기서 일단 급락을 했지요. 이게 뭐 엔캐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올라서니까 조정을 받았다 하면은 어쨌거나 이유는 됩니다. 여기서 뭐 쉽게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산이 있었으니까 조정은 들어올만 했다 주봉상에서. 그래서 이 저점을 시작의 저점을 뚫지 않았으니까 조정이라 보고 일단 여기서 꼭대기 치고 하락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조정으로 봅시다. 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고 20주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갭 하락을 해가지고 밀어 올렸다. 이 정도 이격과대가 갭 하락을 했으면은 밀어 올리면은 최소한 20주선을 뚫거나 저항받는 정도 부딪히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캔들로 볼 때는 하락 장악형이 나왔고 그리고 더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진 않고 약간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가가 전 세계 주가보다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유가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일단 잘 안 되거든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다른 나라는 좋느냐? 다른 나라도 안 좋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거의 뭐 소멸하기 직전일 정도로 안 좋잖아요. 뭐 그렇지만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런저런 뭐 기교를 부려가지고 살아남는 건지 아니면 메이저 세력이 일단 살려두는 건지 뭐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20주선 위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중국도 안 보이더랬으면은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도 해외 차트, 해외 증시, 항생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는
뭐 돈 풀겠다고 했으니까 많이 올라갔다 치고, 항생은 홍콩인데 홍콩도 지금 뭐 중국의 영향을 통제를 받고 있죠. 99.9%.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 올랐다가 내렸고, 어차피 뭐 골로 가긴 골로 갈 겁니다. 가는데 일단은 돈을 풀었으니까 치솟아 올랐습니다. 대만 가건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니케이 뭐 동경지수 좀 약하긴 한데 이렇게 이격과대가 벌어지고 그 20주선을 뚫고 올랐지요. 동경 일본도. 근데 유독 실이 우리나라만 거기 안 되고 있다. 유럽 쪽도 다 되고 있고, 그게 조금 찝찝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차트 흐름도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자, 수렴을 하고 있지요. 수렴이 조금 더 가다가, 뭐 이번 주, 내일, 오늘이 1월이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가 시작되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방향이 나올 것이다. 이걸 봐서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알 수는 없다. 근데 일단은 위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폭락을 자꾸 예상을 하니까 폭락. 그 폭락을 얘기할 때 항상은 아닌데 상당 부분 위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주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아주 밑으로 가겠나?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요. 미국 대선이 이제 20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11월 초입니다. 11월 5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우리 언론에는 뭐 박빙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실제로는 해리스도 안 돼가지고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아니고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될 거냐? 바로 급락할 거냐?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평균 20% 이상 올랐지요. 매년. 그러면은 일단은 위쪽 방향일 것 같은데, 뭐 그 중에도 한번 또 뭔가가 있어가지고 급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급락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갈 거다. 근데 크게 움직이기에는 아직 이 옵션 파생으로 볼 때 이 프리미엄이 조금 높다. 이건 차월물이고 이거는 당월물 11월물인데 11월물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다. 앞전에 몇 달에 비해서 이런 급락이 나올 때에 비해서는 좀 높다.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이런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뭐 작은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죠. 작다는 거는 뭐이 정도 이런 움직임은 좀 작은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내가 아직 알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너는 포지션을 어찌 갖고 있냐? 일단은 좀 오른다고 보는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을 이제 파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보면은 매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중인 거죠. 조정이면은 매도가 맞지요. 충격 파동은 매수가 맞고 조정 파동은 매도가 맞다. 그 중에서 조정도 이 정도 이런 조정은 거의 뭐 충격 파동적인 조정에 가깝죠.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상승에서 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움직일 때도 그럴 거냐? 뭐 그건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아직은 뭐 프리미엄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시간 가치하고 변동성이죠.
변동성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고, 뭐 시간 가치는 쭉쭉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루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변동성이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더 줄어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횡보 내지는 작은 등락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게 지금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럼 작은 등락이 있을 때는 특별한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겠죠. 거래 순위, 등락 순위를 보게 되면은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YJ 링크, 인스피언, 넥스턴 바이오, 팜스빌, 솔터웨어, 유투바이오, 뭐 거의 뭐 상한가 쳤거나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나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뭐 그나마 들어본 게 뭐 넥스턴 바이오 정도는 들어봤다 정도인데, 넥스턴 바이오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이 삼성전자고, 넥스턴 바이오는 코스닥 기회장비네요. 그나마 대출을 해주니까 회사는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YJ 링크 같은 경우는 뭐 대출도 안 해주니까 뭐 이거는 좀 그런 회사고, 인스피언도 마찬가지, 넥스턴 바이오는 되고, 팜스필도 대출이 안 되고, 솔트웨어는 대출이 좀 되는데 코스닥이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 상한가를 치고 코스피는 잠잠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정장이고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장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자, 우리 2024년 초에 여기입니다. 여기는 또 화면이 안 잡히네. 하여튼 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 꼭대기를 쳤거든요. 일봉상에서, 일봉이 시작이니까 여기 기준해 가지고 7월 11일까지 샀습니다. 외국인이 26조를 샀거든요. 26조를 샀는데 그 뒤에 지금 현재가 11일까지죠. 11일 18일까지죠. 18일까지 26조가 11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5조 정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7월 12일부터 14조 9천억, 약 15조를 팔았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 때 15조 정도를 팔았다. 자, 주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얘가 꼭대기거든요. 이 꼭대기부터 해가지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사고 금요일부터 팔았으니까 여기부터 내려오는데, 그 2024년 시작이 여기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시작을 할 때 요까지 26조를 샀고 여기서부터 15조를 팔았다. 근데 여기는 더 내려왔죠. 그러면은 기껏 샀다가 왜 팔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22년 요때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때부터 요 연말까지 한 24조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50조를 샀거든요. 50조를 샀는데 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2년 동안 50조를 샀다가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는 한 6개월 11일 동안에 24조를 더 샀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50조 산 거를 갖다가 만 석 달, 7월, 8, 9, 10, 석 달 동안에 15조를 팔았습니다. 좀 과하게 팔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판글로 밀어 올릴는지 아니면은 이제 하방으로 보는 건지 뭐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네. 왜 팔지? 뭐 중간에 조금씩 사기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왜 팔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전 세계가 다 이 전고점을 뚫었고 역사적인 고점도 뚫은 데가 많고 하다못해 20주선 위로 다 올라가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약하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1, 2, 3, 4, 5를 해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이 난다 이래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뭐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자체가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재차 내려가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파동으로 돌아설지, 아니면은 여기서 1, 2, 3, 4, 5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A파가 되고 반등 B파가 있고 또 하락 C파가 있는지 요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상향인데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나라는 일단 제끼도 우리나라로 볼 때 바이러스 사태로 이격과대가 나왔고 월봉입니다. 그 월봉 추세를 갖다가 뚫고 내려왔고, 그래서 돈을 전 세계가 풀고 우리도 풀고 이만큼 올랐습니다. 거품이 생겼죠. 다시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월봉의 중간 라인 정도에 걸렸다가 반등이 들어와서 월봉 추세 상단에 가까이 왔다가 재차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캔들이 보통의 그 일본 캔들로 본다면은 또는 분봉 캔들로 본다면은 요 저점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꽤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 저점을 찍고 월봉이니까 지금 상승 중이다.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요때는 그러니까 요 꼭대기 갭을 뚫을지 안 뚫을지 1차적인 저항은 여기 올 거고 2차장 여기 올 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뚫는 시도가 놓을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줄이고 이제 빠진 거죠. 빠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고, 수렴이 끝나면 방향을 잡을 것 같아.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기대감에 의해서 보통 윗방향으로 좀 갑니다. 윗방향으로 좀 가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아직은. 그리고 이쪽 방향이 끝났을 때 하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심리적인 또는 뭐 전체 정치적인 흐름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뭐 미국이 내리는데 우리나라 혼자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오르면은 우리나라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는 있는데, 미국장이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미국장이 내리면은 전 세계장이 대체적으로 다 내리죠. 그리고 주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좀 못 올라간 이유가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다.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5일선을 뚫고 짱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큰 양봉이 나왔지요. 양봉이 나오니까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주식 대액당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 가지고 상방이 상방으로 갈 것 같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꼬리 달고 올라가니까 맞는가 보다, 곧 21선 터치하겠네 생각했는데 5일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때는 내가 또 삼성전자를 안 봤거든요. 그 다음날 또 빠졌습니다. 양봉은 났는데 그 다음날도 5일선 밑에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리 반등을 하지 못하면은, 또는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저점을 깰 수도 있는데, 장중이라도 58,900원이나 59,200원이나 몇백원 차이가 안 나잖아요. 3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정도는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은 59,100원까지 왔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크지요.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장이 약한가 보다, 요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왜 이래 약할까? 그래 보니까 지금 반도체 어떤 부분에서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또 인도에서는 한 달 넘도록 파업, 삼성전자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파업을 해서 삼성전자를 인도에서 철수하니 어쩌니, 사업을 전니 없전니 하는 말이 나왔는지 인터넷에서는 떠돌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이런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제 영 맛이 갔다 이래서 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꼭대기 쳤지요, 내려왔지요, 올라오는데 이 내려올 때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올까, 못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있길래 나는 조만간에 2, 3년 안에 몇 년 안에 올라올 것이다 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가 요 정도 될 때였던 것 같은데, 자기는 8만원쯤에 샀다더라고요. 8만원쯤 사면은 요 샀거나 요 샀겠죠. 아마 요 샀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래 내려왔다가 1년, 2년 만에 다시 8만전자 탈환을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8만전자 달성을 다시 했고, 그래서 여기 눌려서 팔았으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데, 안 팔고 위로 가는가 보다 했으면은 다시 빠졌으니까 이거는 ABC 조정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참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시장보다 좀 더 약하죠. 여기 ABC가 될지, 이 저점을 뚫을지, 아니면은 이걸로 조정이 끝나고 하나의 파동이고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데, 시총 대표인데, 삼성전자도 요 저점이 깨질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어찌 될까, 참 아리송합니다. 근데 지금 온갖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 좋은 뉴스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생성을 내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말로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위로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외국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미국을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아니고 나는 미국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금액을 갖다가 2년 동안 50조를 샀다가 뭐 석 달 동안 15조를 팔았다. 30%를 판 거죠. 석 달 만에. 24개월 동안에 50조를 샀다가 석 달 만에 15조를 팔았다. 30%를 팔았다. 상당히 많이 판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재차 밀어 올리는 돈으로 쓰려고 판 건지 아니면은 이제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 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거나 밀어 올리기 위한 거거나 털기 위한 거거나 정반대죠. 하나는 방향 위쪽, 하나는 아래쪽입니다. 어디든 간에 이 가격 밑으로 해서 계속 팔지는 않는다. 좀 더 판다 하더라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밀어 올린다. 밀어 올릴 때 계속 외국인들이 파느냐 아니면은 팔았던 돈으로 밀어 올리느냐. 15조로 여기까지 내놨는데 여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뭐 좀 더 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다시 되샀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은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이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팔았구나. 그 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올라가는데도 계속 팔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하방으로 봐야 되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야간에 우리나라 장은 뭐 거의 0.05 선물로 0.05 포인트 내렸으니까 한틱이죠. 한틱이니까 거의 뭐 보합입니다. 약보합, 보합으로 끝났고, 해외증시는 이건 우리나라 거고, 요 밑에 거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일본, 유럽도 영국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 있으니까 오른 거에 대한 뭐 조정으로 보이는데, 뭐 이제 이게 하락이 시작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21선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가 주거나 횡보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리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요 저점 얼마 안 남았는데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은 계속적으로 아직은 하락을 하겠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돌아서 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장이 위로 가겠구나, 요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이래 생각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이 더 팔고 사고 하는 거는 고기대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가까운 며칠 이내를 볼 때는 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은 대충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다비전스가 나왔지요. 다비전스가 나오면은 종목에서도 삼성전자가 워낙 큰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큰 하락이 상승으로 돌아서 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외국인이 팔고 나가려면은 삼성전자를 좀 밀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쨌거나 삼성전자를 사 올려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사 올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장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외국인은 팔 기회를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조만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다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대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